고객과의 어떤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어떤 뭐 상품을 검색한다든가 뭐 문의를 한다든가 뭐 배송 조회하는 건 이미 구매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좀 끊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래 배송에 대한 얘기를 그 결제와 배송을 나눠서 보려고 했는데 배송에 대한 얘기도 잠깐 여기서 이제 아이콘만 표시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사실 오늘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결국 그 마이와 고객센터가 이제 오늘 그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 위에 보면 고객센터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번호는 고객센터를 눌러야지 나옵니까? 아니요. 고객센터를 이제 클릭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 밑에 클릭하면 이렇게, 그때서야 번호가 보입니까? 네, 메인 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면 완전 밑으로 내려야지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번호가 있습니까? 이제 거의 사이트 끝에 이제 완전 끝에 내려야지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볼 수는 있어요. 네. 대부분 번호를 노출 안 하는 비들도 많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자, 고객센터라고 저기다 꼭 고객센터라는 건 누구나 알 텐데 1588 번호를 그냥 찍어 놓는 건 어떻게 생각이 돼요?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고객센터 아이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전화를 좀 꺼려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객센터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1대1 톡 또는 이메일 상담을 먼저 하고서 안 되면은 이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전화번호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콘이 있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고객센터를 번호로 대체한다면 그 밑에 박스에다가 챗봇을 저희 막 1대1 문의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면 우리가 언제든지 안내 데스크를 쉽게 찾을 수 있죠. 오프라인에서 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보면 요즘 내가 이제 전자상거래 강의를 하면서 몇 개의 사이트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보면 옛날에는 그 고객센터에 대한 전화번호를 이게 노출을 잘 해줬어요. 근데 요즘은 이 노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고객들이 참아준다는 거죠. 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콜센터의 상담원들이 어려운 업무 환경이고 인원도 줄였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가 집단 발병할 수 있는 여건을 콜센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 응대에 대해서 조금 느리고 아까 전화했을 때도 아까 5분 내지 10분이 걸려도 연결이 안 됐다 그랬죠. 그죠? 네. 그래도 참아줄 수 있다는 거죠. 왜?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참아주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5분 내지 10분이 걸려도 상담원하고 통화를 못한다는 건 B가 갖고 있는 서비스 마인드는 아니에요. 어떤 전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고객의 보이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줘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1대1 문의로 고객센터를 클로즈 시켜버리는 게 낫다는 거죠. 지금처럼 5분 내지 10분이 걸려도 상담원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아예 내가 보기에는 1588 같은 그런 고객센터는 운영 안 하는 게 B의 입장에서 더 좋을 수도 있고 C도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화해서 5분 동안 기다리고 전화 끊으면 쓸데없는 돈은 발생한 거고 통신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제는 할 때가 됐어요. 자, 고객센터를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받는 고객센터를 꼭 갖고 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뭔가 1대1 문의를 통한 톡 상담으로 우리가 유지하는 게 좋은 거냐 하는 판단을 B가 할 좋은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쿠팡은 전화 연결이 금방 됩니까? 쿠팡이 습다컴보다는 조금 더 빨리 됐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몇 분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도 기본적으로 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자를 이제 그 1대1 음, 토크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334명 이렇게 남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이걸 다 기다리고서 이제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한 5분 정도 기다린 것 같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는. 음. 그 전화로 했을 때도 몇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전화로 했을 때는 그냥 모든 상담원이 연결 중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런 ARS도, 그런 고객센터도 있거든요. 지금 몇 명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다 5분을 기다린다는 건 요즘 같은 사회에서 5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죠. 그죠? 5분 동안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내가 통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학생들은 과제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지만, 나는 빨리 고객센터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서비스죠. 5분 동안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뭔가 고객 접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바꿀 때가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챗봇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음. 챗봇으로 가면 AI가 대답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 걸렸어요? AI는 그냥 제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그 버튼에 맞는 또 다른 질문을 바로바로 이제 띄워주는 형태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띄우니까 뭐가 어, 나왔어요? 예를 들면 지금 첫 번째 그 화면 첫 번째 사진처럼 기타 문의를 클릭하면은 기타 문의에 대한 또 다른 답변인 이벤트 리뷰 이런 거를 클릭할 수 있게 바로 또 창이 나오고 또 다른 버튼을 클릭하면은 또 밑에 두 번째 사진처럼 배송 일정이 궁금해요. 뭐 이렇게 또다시 클릭할 수 있게 바로바로 이제 뜹니다. 그 화면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건 이게 정말 AI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최초의 질문이 뭐였어요? 톡으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이게 뭐 주문 상품에 대한 문의가 있는지 또는 기타 문의가 있는지에 대한 그거였습니다.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본인이 톡에다가 최초의 질문을 뭐라고 했어요? 아니, 질문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띄워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그 AI 1대1 톡에서 먼저 저한테 질문을 해줍니다. 제가 그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건 근데 AI라고 아까 표현을 했잖아요. 네. AI 맞아요? 네, AI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컴퓨터 네.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제 제가 1대1 토크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질문이 바로 뜰 수 있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질문을 할 때는 텍스트로 했죠. 타이핑을 했죠. 아니요. 다 이게 클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타이핑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 배송 일정이 궁금해요를 그러면 클릭하면은, 네, SSG는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 네, 박철원 학생은 AI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오케이. 쿠팡 톡으로 한번 가보세요. 쿠팡은 네. 어땠어요? 쿠팡도 똑같이 이제 미리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AI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해 놓은 텍스트를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게 조금 더 아까 스타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됐지만 이제 똑같이 AI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니 이게 완연한 차이가 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은 아까는 SSG는 주문한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라는 말을 텍스트를 친 게 아니라 들어가면 메뉴가 떴고 거기서 주문한 상품에 대한 문의를 클릭한 거죠. 아니요. 쿠팡도 똑같이 제가 타이핑을 입력한 게 아니라 이것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거를 제가 캡처를 안 해서 그런데 이제 주문한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도 제가 타이핑을 친 게 아니라 그 버튼을 클릭해서 이 텍스트가 나온 겁니다. 아, 그래요? 네.
똑같이 이제 버튼만 클릭하면은 텍스트가 나옵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네, 텍스트가 이렇게 정해진 나오고, 텍스트가 이거는 AI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AI로 하려면 메뉴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나는 지금 쿠팡은 이게 약간 막 짙은 블루로 표현된 부분들을 타이핑한 걸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쿠팡과 스타컴 둘 다 제가 타이핑한 게 하나도 없이 버튼만 클릭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버튼만 클릭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근데 왜 이거를 AI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그냥 AI 저는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 인공지능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해서 저는 AI를 봇을 써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린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AI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요. 좋은 설명이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AI에 대한 설명을 그 홈페이지 할 때 했는데 기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기억을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AI는 프로그램하고 다르게 뭘 할 때 AI라고 한다 그랬죠?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뭘 한다는 거냐면 AI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의사는 어때요? 닥터를 이제 자기가 병원에 가면 뭐 어디가 불편해서 왔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부터 설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설사를 했죠? 혹시 뭐 잘못 식사는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문진을 통해서 뭘 해요, 의사가? 질병의 원인을 판단하려고 하죠. 이 사람이 하는 거죠. 의사라는 사람이 전문가로서 뭔가 정보를 물어보고 판단을 위한 몇 가지의 정보를 물어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죠. 야, 너는 식중독이야. 아니면 먹은 거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위쪽에 궤양이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십이지장 쪽에 궤양이 있는 것 같아.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I는 AI라고 불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AI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자동화 시켜주는 거죠. 사람이 안 하고. 근데 AI라고 불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은 뭘 해야 되냐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챗봇을 그 톡으로 하면 메뉴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거죠. 이번 달에 카드 결제 금액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카드회사 같이 예를 들면 그냥 카드 결제 문의, 뭐 당월 문의 아니면 뭐 이런 메뉴를 띄워주는 게 아니라 네. 이번 달 카드 결제 금액을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그럼 네, 맞습니다. 라고 하면 네. 조기옥 고객님 이번 달에 결제 예상 금액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된다. 그 질문을 이해를 하고 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쿠팡이나 SSG나 다 그 AI가 답변하는 건 아니고 메뉴를 셀렉트하기가 좀 더 퍼널링 하면서 브로드한 질문을 구체적인 질문으로 카테고리를 좁혀주는 거죠. 메뉴를 통해서. 메뉴를 셀렉트하면서 자기가 구체적인 질문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질문을 하면 사람한테로 연결돼서 사람이 답변을 하는 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답도 나오게 했습니까? 상담사가 입력한 게 아니라 답이 나오긴 했어요. 마지막에.
그 간단한 질문 같은 거는 그 답을 줄 수 있는데, 이제 뭐 간단한 다른 질문 어떤 상품으로 거, 예를 어떤 걸 했어요? 어, 예를 들어 뭐 주문한 상품에 대해 문의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그 제가 주문한 상품 창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를 클릭할 수 있게 뭐 이 정도, 또는 이제 배송이 완료된 상품 정도 같은 거, 아니, 아주 간단한 이제. 최종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은 적이 있냐? 아니요, 그런 주문한 거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1대1. 문의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네.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배송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면 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간 뭐 거죠? 환불 같은 거를 이제 하려면은 이제 고객센터 이제 상담사와의 연결을 주선해줘라고 이제 AI가 합니다. 그 고객센터 톡이 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뭐 최종적인 답을 주는 건 사람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앤서는 상담원이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쿠팡이나 SSG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챗봇이라는 그 챗봇이 분명히 굉장히 좋은 그 고객센터를 대체할 수 있는 B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센터를 운영한다라는 게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하루 사용자가 쿠팡이나 SSC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의를 사람이 받는다라고 했을 때 5분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제한된 고객 상담원을 뽑아서 이제 갖고 가야 되는데 이 상담원들이 요즘은 뽑기도 어렵고 월급도 많고 이러는 사람을 1000명을 둬도 1000명을 두면 5분이 한 4분 될까? 대기 시간이? 아니면 2000명이 되면 한 3분이 될까?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B가 결국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내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비용을 어떻게 낮출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고객센터가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B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비용을 어떻게든 적정한 선에서 매니지하려다 보니까 상담원 수를 적게 두는 거고 난 비용도 1588이라는 걸로 해서 080 번호보다는 1588로 두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쓰는 거죠. 자기가 콜센터라는 포실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B는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AI가 완벽하게 사람처럼 응대를 하고 답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챗봇을 우리 조기업군이 갖고 있어. 나는 그걸로 만들었어요. B를.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쿠팡이나 SSG보다 경쟁력에서 앞서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쟁력에서? 가격이라는 경쟁력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용이라는 측면을 AI를 이용해서 많이 절감할 수가 있다. AI의 효용성에 대해서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홈페이지를 할 때 AI를 이용해서 개인화된 추천 이런 것들을 아마존이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고객센터에서도 우리가 AI를 이용하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쿠팡이나 지금 SSG나 챗봇에서 입력은 전부 텍스트로만 가능한가요? 보이스는 안 되죠. 네, 전부 채팅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을 넣는데 챗은 키보드를 통해서만 입력하게 되어 있는 거죠. 아니요, 그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으로만 텍스트가 네. 지리 자체를 텍스트로는 못 넣어요. 자연어로는 버튼으로만 넣어야 돼요.
질의 자체를 넣어도 이제 버튼으로 클릭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질의를 넣었다는 거는 하여간 요거는 AI에 대한 설명이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이제 보고 싶었던 거는 쿠팡이나 SSG의 챗봇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의 수준을 보고 싶었고요. 수준을 보면 지금 다들 그 AI를 활용하고 있는 수준은 아니라 그냥 메뉴를 띄워주고 사용자가 그 메뉴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ARS 같은 거죠. ARS가 전화를 하면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ARS를 따라서 1번 누르면 또 그 다음 메뉴 또 선택하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챗봇도 ARS처럼 이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가 상담원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가 물어보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메뉴 방식이 아니라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 텍스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이스로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우리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것들을 쓰면 보이스로도 넣을 수 있죠. 그죠? 네, 문자 메시지도 보이스로도 넣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잘 이용하면 그 내가 보기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코스트를 줄여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전화라는 접점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예 지금같이 1588 전화해서 5분이 걸리고 또 기다리고 뭐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와 같은 부분에서 혁신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챗봇으로만 만들어지고 챗봇으로 던졌을 때 빠르게 답변이 되는 1, 2초 안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고객센터를 AI가 움직이는 고객센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런 B는 월등하게 경쟁력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SS닷컴에 메일로 물어보는 걸로 가볼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물어봤는데 답변이 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SSG는 뭐가 있었죠? 핫라인 신고하는 게 있던데 네, 신고는 안 했어요? 이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담사의 인원을 줄인다고 이제 그 공지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답변이 좀 느리다고 한라인 신고를 하면 조금, 그래도 여태까지 안 한 거 보면 저희 막 어쨌든 나는 한라인 신고를 했을 때 또 어떤 답이 왔는지를 좀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만들어 놓은 서비스들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냐 하는 걸 알고 싶었던 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메일 상담은 이제 SSG 입장에서는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쿠팡은 어땠어요? 이메일 상담을 했을 때? 쿠팡의 경우는 이제 그 연휴 지나고서 이제 바로 그 답변 환불에 대한 답변을 보내줬습니다. 연휴 지나고 그러니까 거의 네, 다음날 된 거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킹데이로 따지면 그 다음날 된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쿠팡은 지금 뭐라고 써 있었어? 문의량이 많아 답변은 24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네요. 네, 아까 SSG는 어땠어요? 가볼까요? SSG는 따로 여기는 그런 답변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죠. 네, 누가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쿠팡이 다 더
고객센터 측면에서는 일을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SSG를 쓰겠어요? 쿠팡을 쓰겠어요? 저 같으면 쿠팡을 쓸 것 같습니다. 네, 비용이 똑같다. 제품의 가격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고객 접점이 좋고 고객 지원을 잘하는 그런 사이트를 쓰겠죠. 그죠? 네. 네. 오늘은 주로 내가 이제 고객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배송에 대한 얘기를 삼천리 자전거 삼바에서 잠깐 얘기는 했지만 배송 부분은 다음 시간에 결제와 배송에 대한 얘기를 그 주제로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 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고객센터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상담원도 줄었고 또 전화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좀 답변도 딜레이가 돼도 참아줄 수 있는 거죠. C가. 근데 참아준다는 거는 그 사이트에 대한 로열티가 있는 고객들일 때 참아주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많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에 다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센터라는 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비용이 많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비용으로 많은 돈을 써야 되는 어떤 하나의 채널인데 그 채널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콜센터 전화는 유선전화 아니면 핸드폰 전화 보이스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보다 뭔가 사람에 의한 커뮤니케이션보다 챗봇 중심을 이용한 AI를 이용한 고객센터로 가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비보다 훨씬 좋은 경쟁력을 갖춘 오히려 고객센터를 여러분들이 운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받는 게 제일 좋죠. 전화하면 사람이 딱 한 최소 한 10초 내지 10초 기다리면 사람이 받아요. 그러면 깡통이 좋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채봇으로 던졌어. 좀 귀찮지만 본인이. 근데 채봇으로 던졌는데 뭐 3, 4초 안에 답변이 떨어지는 거죠. 인터랙션이 되면서 궁금한 걸 끌고 가면서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안 되면 제가 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담원을 연결해 주는 거죠. 아니면 지금 상담원이 직접 이거는 제가 AI인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지금 상담원이 전부 다 통화 중이고 전화 연결이 어려우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를 within 2 hours 아니면 1 hour 안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끊어버리면 그런 식으로 상담을 고객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매니지해 줄 수 있다면 상담하고 관련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SSG나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더 경쟁력 있는 고객센터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구매하는 입장에서 구매 파워가 동일하다. 물론 SSG나 쿠팡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구매하는 파워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베네핏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더 좋은 사이트로, 더 좋은 전자상거래 업체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화두를 던지고 싶은 거는 자, 쿠팡은 SSG는 어때요? SSG하고 쿠팡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냥 SSG는 신세계죠.
네. 신세계는 오프라인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온라인만 갖고 있어요? 오프라인도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야? 쿠팡은 어때요? 쿠팡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운영 중입니다. 쿠팡은 온라인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SSG는 오프라인을 갖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 전자상거래 SSG에서 볼 때 아까 그러니까 우리 삼천리를 보면 오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활용하고 있어요, 없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SSG는 어때요? SSG도 배송 형태로 이제 오프라인 지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발표를 안 한 거지 그 부분은 들어가 있습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안점, 이마트 천안짜리 트레이더스 천안점처럼 이제 제가 처음 회원가입을 할 때 설정한 배송지 근처 이마트 트레이더스나 이마트 지점에서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스페송이나 트레이더스 배송이 존재합니다. 자기가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그냥 거기서 이제 물품이 와서 빨리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온라인으로 받을지, 새벽 배송으로 받을지, 아니면 이마트에서 받을지 이거를 처음부터 선택을 한 겁니까? 선택을 아니고 이게 되는 상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제 스페송 가능 상품이라고 이제 처음 구매할 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오프라인을 쓰고 어떤 거는 이제 오프라인 이마트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네. 상품에 따라서 그걸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게 스페송이 가능하다는 이런 상품 노란 색깔 이런 상품도 이걸 원하지 않으면 일반 배송 상품 일반 배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배송비 측면에서는 똑같은 거죠. 네. 배송비는 이제 일반 배송 상품보다는 스페송이 좀 더 이제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시면 10만 원 이상 2천 원, 여기 4만 원 이상 무료 배송처럼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해야 배송비가 무료가 됩니다. 숙배송이 더 비싸다는 거예요? 네. 조금 내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 그 숙배송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비용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 배송지와 가까운 지점에서 이제 발송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는 만큼 배송비는 조금 더 이제 지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마트에 가면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걸 위해서 비용 없이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지 않아요? 이마트에서 여름에 이마트에 가서 수박을 샀다. 수박 들고 오기 무겁잖아요. 그러면 수박을 추가 배송 없이 집에까지 그냥 장상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이마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화점도 보면 뭐 집에까지 보내주는 거는 이제 무상으로 이제 보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SSG 입장에서 보면 뭔가 오프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걸 10%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쿠팡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사실은 이마트라는 전국에 깔려있는 오프라인 스토어를 활용하면서 이마트하고 경쟁한다면 내가 보기에 SS닷컴이 조금 더 유리한 구조에서 BA 사업을, 전자상거래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오히려 스페송을 쓰는데 더 많은 비용을 더 많이 사야 되고 이래야 된다?
빨리 받기 때문에 퀘스천 마크가 된다는 거죠. 병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에이 귀찮더라도 나가서 사지 뭐 내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그런 전자상거래를 하는 B의 입장에서는 오프라인을 갖고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만들 거냐는 측면이 또 다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B가 또 다른 그런 많은 생각을 하고 그 서비스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발표 오늘도 잘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박사분하고 양정열 학생이